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실리콘 쏘는 법에 대해서 이론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리콘 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. 원리만 알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. 일단 원리는 실리콘 건, 그리고 실리콘 통, 그리고 실리콘 끝에 그 노즐, 이 세 개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주먹을 움켜쥐면은 실리콘이 나오죠. 실리콘이 실리콘 노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비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, 이 비드의 옆면, 그러니까 단면을 프로파일이라고 해요. 우리 왜 이력서에도 저 사람 프로파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프로파일이 원래는 뜻이 단면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어떤 양력 같은 것들이 프로파일인데, 이런 샷이나 또는 이런 용접 비드, 그리고 실리콘의 비드, 이런 단면, 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을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원하는 프로파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, 그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. 실리콘 건이 보통 이 실리콘은 이 수직면, 직각 부분에, 모서리 부분에 많이 쏘게 되는데, 어, 위쪽과 아래쪽 45도, 약 각각 45도에 이 실리콘 풀이, 실리콘 이 본드가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건이 단면에서 봤을 때는 45도 각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, 위에서 봤을 때 90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. 90도 이상도 괜찮아요. 90, 91도, 92도, 95도, 100도, 105도. 그런데 90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왜 그러냐면은 90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파일이 있을 거예요. 보시는 바와 같이 90도에서 조금 더 눕히게 되면은 점점 아래로 파고들게 돼서 프로파일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실리콘이 수축을 했을 때 양쪽 귀퉁이에 있는 부분들이 틀어지게 돼요. 인장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정확히 90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노즐이 그 프로파일을 만드는 건데, 직접적으로 그 직각면에 맞닿게 되죠. 그래서 노즐을 잘 잘라야 됩니다. 노즐 자르는 방법은 우리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, 왼손을 딱 놓고 봤을 때 45도 그리고 90도 각을 유지를 하고, 손톱 부분과 손톱 밑부분의 그 볼 부분과 같이 사선으로 잘라주는 거예요. 약 15도 정도로.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오른쪽 손을 보면은 이 모습이 연상이 되죠. 자,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실리콘 노즐을 타원형으로 찌그러뜨려야 돼요. 찌그러뜨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.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벽돌이나 망치같이 좀 무거운 걸 둔기로 때리거나, 또는 우리 체중으로 발로 밟아가지고 찌그러뜨리거나, 아니면은 내가 다이소에서 산 실리콘으로 막 때리거나, 또는 벤치로 누르거나, 여타 기타의 방법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절단을 하게 되면 이제 타원형으로 이 모습이 나올 건데, 타원형은 긴 변이 있고 짧은 변이 있죠. A라는 변이 있고 B라는 변이 있는데, 그럼 이 긴 변을 얼마 정도가 되도록 절단을 해야 될까? 그게 관건이에요. 자, 보시면은 머리 아픈 거 아니니까 잘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직각이 되는 어떤 모서리, 수직이 되는 어떤 모서리면에다가 실리콘을 싸서 실리콘이 굳으면은 그게 이제 코킹 역할을 하는 거죠. 실링 역할을 하고 물이 새지 않게 해주는데, 그 결과물이 어, 이 모서리 면과 만나는 그 길이를 x라고 봅시다. 예를 들어서 10mm라고 보면요. 우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2x의 제곱,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은 이 a라는 이 길이는, 사선의 길이는 루트 2x가 되죠. 그래서
루트 2는 1.4거든요. 1.5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. 1.4 곱하기 이 길이 x. 뭐 예를 들면은 내가 10mm 정도로 쏘겠다. 그러면은 1.4 곱하기 10 하면 14mm가 되죠. 그러면은 노즐을 자로 재봐서 14mm가 나오는 지점에다가 사인펜으로 긋고 거기를 칼로 수직으로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x를 5mm로 하겠다. 그러면은 1.4 곱하기 5mm는 7mm. 그러니까 7mm가 되는 부분에다가 사인펜으로 선을 긋고 칼로 잘라주면 되는 거죠. 자,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보셨던 것 같이 우리가 A, B 중에 B, 긴 변의 길이를 구했어요. 자, 지금 A가 10mm라고 봤을 때 14mm가 됐죠. 자, 그 지점에서 칼로 잘랐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을 얻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 B 부분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. 우리가 얼마의 각도로 또 사선으로 잘라줘야 되느냐, 그게 이제 관건인데,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을 보시면 연상이 된다고 했죠. 우리가 한 15도 정도로 잘라주면 돼요. 그러니까 중심축이 있고 타원형의 중심축이 있고 거기서 한쪽 끝에 손톱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, 거기서 45도로 그었을 때 45도의 3분의 1이 15도죠. 그러니까 이 B 방향에서 15도 부분을 절단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노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게 절단을 했을 때 대략 이런 모습이 되죠. 자, 이제 노즐이 준비가 됐어요. 노즐이 준비가 됐으면은 자, 이런 식으로 쏘아질 거예요. 투시도인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손톱 부분과 같은 그 긴 부분에서 긴 부분이 나오는 실리콘을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프로파일이 얻어지는 거예요. 우리가 다이소에 가면은 실리콘을 쏘고 쏘여진 실리콘을 정리해주는 실리콘 헤라가 따로 팔거든요. 그런데 그 실리콘 헤라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손톱과 같이 좀 긴 부분과 같은 역할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중 작업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노즐과 실리콘 건을 가지고 짜면서 실리콘 헤라로 긁는 역할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실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노즐이 준비가 됐으면 실리콘 통의 끝을 잘라야 되는데, 보시면은 나사산이 있을 거예요. 나사산은 건들면 안 되고요. 나사산 맨 끝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칼로 잘라주시는데, 칼로 흔들면서 자르지 마시고 칼은 고정을 시키시고 거기에 실리콘 통을 돌리면서 잘라주시면은 매우 잘 잘립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실리콘을 짜야겠죠. 실리콘을 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쏘려고 하는 그 수직면에 45도, 45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실리콘 본드가, 실리콘 밥이 균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한번 내가 아구 힘으로 딱 스퀴즈 짰을 때 밥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. 우리가 스프레이를 뿌릴 때도 그렇고 미스트를 뿌릴 때도 그렇고 한 방에 팍 짜면은 한 방에 뭐 예를 들어서 20g이 나온다. 근데 우리가 한 번 눌리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. 그 거리를 적절히 천천히 누르면서 짜면은 20g이 균등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그와 같이 이 밥이 양이 중요한데 밥이 저 노즐 끝으로 적게 나오는 것도 노굿이고요. NG 많이 나오는 것도 노굿입니다. 적당히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렇기 위해서는 천천히 밥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손으로 아구 힘으로 짜주는 거예요. 한 방에 팍 짜면은 많이 확 나오겠죠. 그러면은 저 노즐 끝을 벗어나서 벽면에 번져버려요.
그러면서 우리가 실리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, 천천히 저 노즐 끝에 안쪽으로만 밥을 나오게 적당히 짜주면서 밥을 몰고 가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서 저 뒤쪽에 길게 손톱같이 잘려진 부분이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. 자,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실리콘이 시공이 될 거예요.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적당히 손으로 짜주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저 손톱같이 긴 부분이 면을 정리해주면서 실리콘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이때 절대로 한 방에 확 짜서 실리콘이 노즐 범위를 벗어나서 벽면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